현재까지 산불로 인해 총 26분의 분들이 그 운명을 달리하셨고 이재민도 이미 2만 4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은 현재 기준으로 3만 5,810헥타르로 이는 역대 최대 피해였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보다 이미 10,000헥타르 이상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자, 방금 영상에서는 26분의 사망자 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요. 뉴스와이드가 시작되기 전에 한 분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희생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남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잠시 진화가 잘 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 불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경북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죠. 여기가 더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과 경북을 지금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 이러다가는요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죠. 2000년에 동해안 산불도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규모가 컸다 그래요. 일단 아래쪽에 보세요. 산불 피해 면적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이 2만 3천 헥타르예요. 근데 요번에 경북 쪽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산불이 3만 6천 헥타르로 역대 최대인데 3만 6천 헥타르면 어느 정도 면적인가? 서울 면적이 6만 헥타르입니다. 그럼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면적이 이미 탄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시청자 여러분이 상상이 가시죠? 서울 규모의 그 땅, 그 면적의 절반이 넘게 이미 타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사망자가 27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상 32명. 거의 60명에 가까운 부상, 사망 이렇게 나온 피해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전문가 모시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박재성 교수님. 네. 이번 산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좀 설명이 되는데 일단 이 산불이 퍼져가는 속도가 네. 시간당 따져보니까 8.2km 정도 속도로 확산된다. 이것도 뭐 굉장히 빠르다는데 이번 산불이요. 그동안에 국내에서 산불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산불과 이번 산불의 차이점은 뭡니까?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불의 확산 속도가 예. 예전에 가장 빨랐던 것이 2019년도에 고성 산불이었습니다. 그때 5.2km 정도의 속도로 확산이 된다는. 시간당 5.2km로 네. 퍼져갔는데. 근데 지금은 8.2km 정도 속도로 확산이 된다니까 거의 뭐 약 50% 이상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예. 산불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만큼 이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번 산불이 이제 경남 의성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지금 이제 경북 쪽에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 기상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다른 지역도 건조한 날씨였지만 경상도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날씨였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그런 부분들이 연료를 굉장히 메마른 상태에서 빠르게 화재를 확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국에서 뭐 1년에 보면은 이게 산불 주의 그런 기간 같은 걸 설정을 하죠, 종종. 네. 그럴 때 보면 되게 건조도가 너무 높아서 산에 입산하는 것도 주의하세요. 때로는 금지시키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특히 영남 지역이 굉장히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건데요. 그런데 이번 산불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많은 분이 따져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불의 연료가 되는 게 지금 나무잖아요. 특히 이제 경북 네. 지역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게 또 어느 배경을 또 짚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산림을 크게 나누면 침엽수림과 하렵수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침엽수림이 하렵수보다도 훨씬 더 화재에 취약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나무는 예. 특히 이제 송진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더렁이라고 하는 것인데 걔가 굉장히 강한 휘발성 물질인 테라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20% 이상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번 불이 붙게 되면 그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량, 그게 보통 이제 화재의 강도를 나타낼 때 얘기하는데 일반 다른 나무보다도 예. 1.4배 정도가 되고요. 한번 불이 붙으면 화재가 지속되는 시간이 다른
수목보다도 2.4배 정도가 이렇게 되게 되는데 예. 요번에 이제 그 지금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북 같은 경우 이 소나무 숲이 45만 약 8천 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산림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하는 강원도가 예. 소나무 숲이 약 25만 9천 정도고요. 예. 그리고 경남이 약 27만 약 8천 정도의 예. 소나무 숲이 있고요.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산림 중에서 경북에서 소나무 숲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예.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목 자체, 즉 탈 수 있는 연료 자체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얹혀지면서 이렇게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배경과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불을 잡기 진화하기가 어려운 건가? 그리고 왜 이렇게 빠르게 불이 퍼지고 있는 건가?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잠시 영상 속에 살짝 한 장면이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운영하는 위성에서 포착한 장면이 있었어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22일에 촬영한 위성 사진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아래쪽 보면 이게 분명히 경남 지역이거든요. 아마 산청 그 부근으로 보이죠? 연기가 올라오는 이 장면이 위성에서 잡힌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경북 지역이거든요. 의성 그 주변으로 보이는 지역 역시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게 산불이 이제 시작하는 그 모습을 포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사 지구 관측소의 설명은 한국에서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 이게 의성 산청 산불 지역에서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다. 이렇게 사진으로 딱 잡히는 모습이 설명과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아, 전날 시작이 된 겁니다. 저렇게 연기를 피우면서요. 자, 지금 산불이 퍼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한 게 비가 좀 오면 이게 진화에 큰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비가 오긴 온다고 예보가 됐는데 너무 양이 적습니다. 일단 산림청에서 설명을 좀 내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우리 의성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에 강수가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일 내로 최대한 주부를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강우량이 많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에 의존하지 않고 진화를 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비와 관련된 얘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죠.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예보가 됐어요. 근데 오늘 예상 강수량 여기 보시면 수도권의 경우는 오전에 살짝 비도 왔어요. 그리고 뭐 하루 종일 따져보면 한 20mm 정도인데 지금 보세요. 대구 경북 지역에 겨우 5mm 미만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울산 경남 5mm 내외로 예보가 됐습니다. 이건 너무 아쉬운 이 비 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전문가분들이 비가 강수량 자체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 뭔가 희망적인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비는 적게 와도 습도 자체가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이 불의 고비를 넘겨서 진화로 갈 기회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박수영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가 뭐 예보된 너무 적게 오거든요. 근데 오늘이 골든타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습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아마 절박한 심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 강우량 자체가 그 화재 산불을 진압하는데 유의미하게 작용을 하려면 그 지표에 있는 낙엽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그것까지 충분히 적셔야 되고 나무 줄기를 충분히 적셔야지만이 산불을 진화하고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데 의미가 있게 되는데 아마도 지금 이제 그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됐는데 그나마 5mm 미만의 작은 비라도 내리게 되면 강우 자체에 큰 의미는 없지만 공기 중에 있는 습도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이 산불이 확산이 되고 연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여기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이 앞으로 이제 기상 예보를 보게 되면 지금 열흘 정도 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 열흘 정도는 뭐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정도 비 소식이 없으면 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거나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작은 비라도 내린 오늘이 화재의 주부를 잡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최대한 오늘 주부를 잡는데 모든 그 장비나 인력을 동원해서 집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게 지금 이게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계속 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남 지역과 인접한 곳이 바로 강원이에요. 바로 접경입니다. 또 동해안 쪽으로 따라서 뭐 이 산불이 퍼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그리고요. 지금 경남 지역 불도 지금 다 완벽히 진화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도시, 특히 부산 쪽까지 이게 또 퍼져가는 거 아니냐 걱정들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산불의 진행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산불, 대형 산불은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에 워낙 산림도 울창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 얼마 전까지는 산불이 주로 이제 바람이 남서풍이 불었다가 오늘 이제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분다라고 하는 지금 예보가 있습니다. 북서풍이 분다라고 하게 되면 산불의 진행 방향은 남동 쪽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동이나 의성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이 결국은 남동 쪽에 있는 남동 쪽이면은 부산 이쪽으로까지도 그 방향이네요. 예,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산불이 나서 탄 지역보다 예. 아직까지 타지 않은 더 탈 수 있는 산림이 남아있는 지역으로 지금 산불이 확산될 그런 우려가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뀜에 따라서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바람의 방향을 계속적으로 좀 보면서 미리 그쪽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고 대응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에 대한 소망을 자꾸 갖게 되고 바람이 제발 좀 강하지 않길 바라고 그리고 방향도 좀 최악으로 가지 않길 바라고 자연의 힘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 진화 작업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높은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워낙 강하게 불어가지고 저희가 올라가서 불을 끄더라도 또다시 재발하는 가능성이 높아서 그게 너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밤새 누적되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간, 야간 상관없이 저희가 적은 인력으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대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 있어서 저희 처남하고 친구가 불을 끄고 있는데 지나가던 구미소방서 소속의 소방대원들이 와서 그 불을 꺼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또 인근 마을로 또 출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밤에 뭐 한 2시 정도 돼가지고 저희들 농막 쪽으로 와가지고 잠시 눈을 붙이더니 또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주민들은 또 그게 안쓰러우니까 컵라면이나 빵이나 이런 거 우유를 많이 대접을 해도 그거 먹을 시간도 없더라고요. 진화대원 소방대원분들 너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상 그리고 사진 보시면요. 거의 기진한 상태에서도 계속 뭔가 진화 작업하고 이런 모습 계속 보이고 있어요. 손정혜 변호사. 근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산불과 관련해서 소방대, 그러니까 불을 끄는 거는 보통 이제 소방대, 뭐 소방서 이러는데 진화대원이라는 걸 좀 많이 생소하게 좀 들어보셨다는 분이 많고요. 근데 현행법상 산불이 발생하면 약간 그 진화하는 주체가 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산림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즉 산림청의 업무 범위 중에는 산불, 산사태는 이제 소방청의 업무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의 업무로 이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 예산도 산림청에 이제 부여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산림청 올해 예산이 한 2조 6천억 원이 넘는데 그중에 한 10%인 2,800억 정도가 산불 관련 예산으로 이제 책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이 산림에 불이 난 경우에는 산림청이 이제 불을 진화를 하는 것이고 이 산림청에 소속된 특수 진화대원들이 이제 불을 끄는 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소방청에서는 민가라든가 시설문이라든가 지금 뭐 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소방청의 소방대원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불을 끄다 산에 보니까 있는 산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집, 어떤 시설 이런 건 또 소방청에서 관할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워낙 대형 산불이고 예. 대규모의 업무가 실시간으로 필요하다 보니 일원화된 체계에서 실시간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이 산불이든 불이든 하나의 조직이 이제 진두지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총괄제의권을 이제 지금 산림청에서 부여받고 있는데 소방청에서는 일부 이 불이 나면 119로 이제 신고가 먼저 들어오다 보니 우리 조직이 초기 대응에 강할 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력 도리가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헬기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헬기 대수를 말씀드리면 산림청이나 50대, 소방청 한 32대, 지자체에서 이제 87대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걸 좀 일원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산불을 끄는 게 먼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좀 찾아봐야겠네요. 자, 이런가 하면요. 이재민들 너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나 이 낙담하신 분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분들 이런 분들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막 어젯밤에 오는데요, 막 양가에서 막 불빛이 있다니 막 불이 막 튀고 이러길래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놀라 했는데 이거 전부 다 이거는 그 대나무가 있거든요. 그래 대나무 불이 막 확 해나있길래 갈 수가 없다더라고. 그래가 우리 어머님은 차마 나오지는 못하고 그러던 한 온도가 한 1,400도 된다네요. 그러면 시신은 못 찾는데요. 지금 물품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좀 염치 없지만은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식사라든지 모든 것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런 준비할 능력이라든지 또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정말 절실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좀 도와주십시오. 아유, 주민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마을이 다 타고 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부탁드릴게요. 오죽하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호소하는 목소리가 꽤 많아요. 지금요. 여기 보시면 의성 주민 한 분의 말씀인데 옷과 평소 복용하던 약도 못 건져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옷도 못 챙기고요. 그 약 특히 문제됩니다. 평소에 복용한 약은 지속적으로 이 복용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됐잖아요. 가족 사진 앨범 다 타버렸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집 2채가 다 탔다. 죽은 목숨이고 완전 거지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진화 뒤에 돌아가실 곳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이 진화가 끝나더라도. 손정혜 변호사. 그러니까 본인의 삶, 평생을 일구었던 그 터전을 잃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진짜 당장 진화가 되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는 분이 너무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민도 굉장히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늘고 있는 실정이고 삶의 주거지 전체가 지금 사라지고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복구까지도 상당 기간이 지금 걸릴 것이 예상이 되고 특히 이런 체육관 같은 시설에 임시 시설물에서 기거하고 계시는데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건강상의 위해도 지금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어떤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거고 범정부 차원에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대상을 지속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어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은 불 끄는 게 급선무이긴 하지만 긴급 주거 제공이라든가 이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각종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하게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들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을 끌어갈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걸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좀 공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머물러 계시거나 집 근처에 계시는데 갑자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닥치고 있습니다. 급하죠.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몸에 지닌 물건이라곤 입고 있는 옷 한 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재민 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필요한 상황인 거죠, 지금요. 자, 그런데요.
이웃 나라인 일본도 지금 산불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산불이 나서 지금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일단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땅의 이제 서부 지역이라 그래요. 이 서부 각지의 산불인데 적어도 10,000명 넘게 대피령이고 지금 16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 기후과학자들의 얘기는 한국과 일본의 산불이 지금 비슷한 시기에 났는데 글쎄요, 기후변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기상 조건 이런 게 겹치면서 지금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박재성 교수님, 일본하고 우리의 산불 약간 좀 겹칩니까, 원인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이상기후 얘기할 때 뭐 온난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서부 지역이면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그런 쪽, 그 동해 쪽에 가까운 지역이 이제 일본의 서부 지역인데 그쪽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건조한 기후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다 보니까 산에서 발생하는 작은 산불이 굉장히 지금 크게 확산이 돼서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16분이 사망을 하고 지금 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나왔던 것 같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얼마 전에 호주도가 보게 되면 몇 달씩 산불이 지속이 되고 어마어마한 면적을 지금 불태워가지고 소송 피해가 발생을 하는 적이 이게 이 동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국제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다 이런 거네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이런 산불이 너무나 위험한 상황 가고 있으니까 여야 모처럼 좀 한 목소리를 좀 내고 있어요. 특히 뭐 추경 얘기 관련돼서 그동안 뭐 합의가 잘 안 됐는데 이거 관련돼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보죠. 이번 산불은 인적, 물적 피해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촉구합니다.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자, 손정혜 변호사. 여야가 좀 의견을 좀 뜻을 모으고 있다고요? 모처럼 보는 모습 같아요. 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쟁으로 이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반드시 국민들의 공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산불 대응 특위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에 의원 1인당 100만 원씩 기부하자 이런 건의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연이틀 경북 지역 찾아서 산불 피해 관련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이런 것들 5천억을 먼저 이제 선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야가 이 재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본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지금 본회의 열 상황 아니다. 취소하면서 각자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저기 설명이 나옵니다. 산불 비상 상황에 따른 여야의 요청이 있었다. 본회의 취소한다. 안 열겠다. 그런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재계도 지금 힘을 보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각종의 이제 그룹들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십억 가량, 수억 원 가량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 약속을 하고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화면에 보니까 이 재계가 어느 정도 규모를 지금 지원하고 이런 게 다 표시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그룹의 어떤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각종의 삼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해구 키트라든가 거주용 천막 이런 것들도 예. 지원하고 있더라고 하고요. SK 그룹에서도 상당한 금액뿐만 아니라 구호 물품을 기부하고 있고 각종 뭐 여러 가지 생필품이나 지원책이라든가 예를 들면 LG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필수품을 지원한다라고 하고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복구가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대민 지원 부스를 운영한다던가 충전기 이런 배터리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가전 제품을 지원하거나 또 예. 무상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한 마음으로 사실 재계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재계가 어느 지원하는지 좀 나온 표현, 그 뭐 금액도 좀 표시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삼성, SK, 그다음에 LG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현대차도 있고요. 각각 뭐 성금 전달할 계획이다, 모금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다른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어떤 이 노력에 동참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뉴스와이드 첫 소식으로 이 대형 산불. 오늘은 제발 어떻게 고비를 넘겨서 좀 잡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